요즘같이 점점 날씨가 더워질 때 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시도 때도 없이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도 좀 꺼려진다고 하고요. 겨드랑이와 손에 땀이 차서 땀 냄새가 신경 쓰이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자, 이렇게 다한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방해해서 당사자에게는 큰 고통과 불편을 주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 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 날씨가 더워질수록 더 신경 쓰이는 다한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다한증은 저희처럼 이제 땀이 좀 많다, 땀이 좀 적다의 수준이 아니시거든요. 진단을 받는 다한증 환자는 뭐 100명에 한 분 정도, 뭐 200명에 한 분 정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아주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흐르는 땀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른 어떤 질환과도 관계가 없고 한 분들이라서 그분들 실제 보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 대상군에는 전형적인 다한증 환자가 아니어도 땀이 좀 많아서 살짝 불편해요도 이제 그 치료의 범주에 넣어서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도 하시죠. 일단은 내가 기준이니까요. 그럼요. 내가 불편하면 치료를 하는 거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뭐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뭐 치료의 기준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환이 없더라도 다한증인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만 땀이 왜 나는가 요거부터 좀 볼까요? 네. 왜 땀이 납니까? 땀은 사람 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그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개 같은 경우에는 혀를 내밀잖아요. 네. 그 왜 내미냐면 그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내미는 거고 사람은 혀를 안 내밀어도 이제 열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공을 통해서 수분이 기화할 때는 우리가 찬물 수건을 이마에 대서 뭐 열이 날 때 이렇게 올리는 것 그런 해열보다 7배 정도의 열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화열을 이제 일으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제 진화의 어떤 결정물이고요. 그것이 땀을 통해서 이제 열이 나가는 기능이 없다면 사람이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무한증 환자도 있습니다. 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막 손발이 트고 막 수장각 같증 이런 환자들도 계신데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공이라는 거는 몸 전체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많이 나는 부위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들은 왜 그런 건가요? 특별한 부위라고 하는 부위가 대부분 보면은 열이 많은 부위이고요. 지방이 좀 적은 부위이고 임파선이 많은 부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발이라든지 네. 저희가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긴장할 때 특히 그리고 또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같이 임파선 부위가 많은 부위,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뇌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라든지 이런 특정 부위들이 이제 주로 땀을 많이 나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가끔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씻을 때 보면 팬티의 가운데 라인 이렇게 젖어 있죠. 저희도 모르게 이 성생식기 부분에서도 많은 땀을 또 배출하고 있습니다. 콧잔등에도 땀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거기네. 이제 뭐 입술 주변이 많은 사람, 뭐 눈 주변에 많은 사람, 맞아요. 인중도 예, 그렇고. 이렇게 사람마다 땀샘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만 땀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죠. 앞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한증이라는 거는 땀이 많다 적다의 그런 종류가 아니라 정말 땀이 정말 심하게 많이 난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면은 다한증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다한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주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하면 이제 다한증이 되는 거죠. 땀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부분은 이제 병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군인들 할 때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손이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위에 땀 나는 것은 병역 면제 사항이 아니지만 네. 수족 다한증 손에 나는 땀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판정하는 기준은 대략 이제 3개월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한증 받았는데도 주먹을 꽉 쥔 채로 3분이 지났는데 땀이 나면 저희는 거의 안 납니다. 이렇게 주먹 쥐고 있어도. 네. 뭐 특별히 긴장을 해서 일부러 내지 않는 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땀이 나면 뚝뚝 떨어지면 이제 경증. 그리고 30초에서 3분 사이에 땀이 나면은 중증. 중등도
정도라고 보시고요. 30초 이내에 나는 중증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해서 병역 판정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손에 나는 땀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전신성 다한증이라든지 또 다른 부위의 다한증은 이제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이 불편할 때 그 부위에 자꾸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 부위 때문에 사회 활동이 힘들다든지 뭐 옷이 너무 많이 져서 싸이 아시죠? 네. 겨드랑이 네. 곁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먼저 해소해 보겠습니다. 저는 60대 후반인데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남들과 똑같이 움직여도 유독 저만 땀이 많아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다한증일까요? 이제 시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아니면 50대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50대부터 그랬다. 아니면 요 근래 그러고 있다. 또 근래 그러는 시점에 어떤 몸이 아팠다든지 코로나 후유증을 고생을 많이 하셨다든지 이런 이유에 그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자의 맨 끝에 세 번째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데 네. 그 한방에서 나눌 때 기가 허해서 이제 양기가 허해서 오는 이제 그 다한증이 있는데 보통 60대 중반 이후에서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아, 그럼 이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노화에 의해서 모공이 열리는 거는 열이 올라가니까 싹 열렸는데 보통은 살짝 땀나고 다치거든요. 근데 안 다치는 경우가 그럴 확률이 있고 50대 때부터 그러셨다면 갱년기 후유증이 남아서 그러실 수 있고요. 또 젊어서부터 그러셨다면 이제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건지 내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가씨 때 손발에 땀이 많이 나서 회식 갈 때 화장실에서 발 닦고 간 적도 있어요. 이것도 다한증일까요? 근데 지금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니까 땀이 어디로 간 건가 신기할 정도로 없어졌어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다한증이라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다한증이 갑자기 생겼다 없어질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율신경 실조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의 어떤 대사를 조절하는 게 이제 자율신경인데 그 중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네.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좀 어리고 사회 경험이 이제 그 미숙할 때 과학 긴장해서 누구 앞에 서거나 사람만 만나려고 하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제 조금 더 조심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이제 다한증을 보이는 그런 경우는 이제 교감신경 흥분입니다. 긴장했을 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청소년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호르몬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호르몬의 작용이 사람이 땀을 흘릴 때 뇌에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이 신경계와 협동을 해서 열을 눕히고 내 몸에 있는 열을 올려야 되니까 순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모공은 열고 이런 이제 총체적인 작업을 뇌가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 호르몬이 과다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우리 중고생 청소년들은 특히 열이 많잖아요. 그쵸. 냄새도 많이 나고 뭐 나빠서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한선이라고 하는 땀샘 중에 이제 그 피지가 많은 땀샘이 특히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땀이 나면 나중에 중년이 되거나 출산을 하거나 이랬을 때 긴장도가 좀 떨어지고 사회적인 성숙도 그리고 또 이제 호르몬의 감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오게 되면 난 나이 먹으니까 땀 안 나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겁니다.